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2년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당의 여러 고민 끝에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대전시장에서 컷오프되고 보궐선거 가라는 권유를 받아서 보궐선거에 나갔고 그 보궐선거에서 1,500표로 당선되고 그리고 재선하고 제가 지금 이 당대표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가 민주당과 그렇게 열심히 싸워오셨고 민주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탄압 속에서 제대로 싸워본 분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정말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고 국회에 온다면 저는 정말 제대로 잘 싸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 나도 2022년에 대전시장 나갔지만 컷오프 됐다. 그리고 나서 재보궐에 단수 공천을 받고 나갔고 그래서 됐다. 당대표도 됐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재보궐 선거를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재보궐 선거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대구시장 포기하시고 재보궐로 나오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지역이 비는 거에 여하에 따라서 공천 드릴게요. 이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그야말로 방통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출근한 다음 날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MBC 출신이신데 이라크 전쟁 때 종군 기자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장과 과방위 위원장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많은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희가 볼 때 참 두 분이 맞서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본인의 SNS에 특정 언론을 기사나 관련된 것들을 조금 올려가지고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좀 의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본인이 기자로서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의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관계 속에서 본인이 할 역할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대구시장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의 조금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 본인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치은 부대변인, 오늘 대구에서 부활절 예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영상을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 후보들, 이렇게 주호영 의원도 보이고요. 큰 야외 경기장에서 모여서 저렇게 회동을 했습니다. 자, 저 사람 중에 이제 양자 대결로 결정이 되겠죠. 유영하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렇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방하겠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유영하 이제 경쟁자죠.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복권 또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민주당 내에서는 뭐 만나는 건 김부겸 시장이 알아서 전 총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뭐 복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글쎄요, 뭐 복권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당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2014년에 김부겸 후보가 그 당시 대구시장 선거를 나왔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공약으로 그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 그리고 현수막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 이런 거 쓴 것만으로도 사실 당내나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예방하겠다라든지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래도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영하 의원이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제 그 정도 뭐 예방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김부겸 후보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 입장을 낼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 차원에서는 유영하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듣고 뭔가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내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김부겸 후보가 아마 당에 비공식으로 요청을 하겠죠.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당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에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주셔도 된다라든지 저는 대구에 관해서는 적어도 김부겸 후보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당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룡원 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주호영 의원이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뭐 항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가처분이 기각된 상태에서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대구를 가장 먼저 찾았던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가능성보다는 이제 부산 출마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던데 정말 대구는 이제 접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전망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디에 출마할지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와는 독립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보수 재건의 명분을 가장 명징하게 국민들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고 또 가시적인 결과로서 국민들께서 보수 재건을 이렇게 염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가장 큰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과연 출마를 결행할지가 대단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인데 이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했을 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언제 결정을 내려줄지가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기각이 됐을 때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쪽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갔을 때 선거 끝날 때까지 결정을 안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실상의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정말로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원한다면은 이 항고라고 하는 것을 했을까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 결국 이 둘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대표는 독립 변수로 출마 지역과 가능성은 따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사실 이 대구시장이 누가 될지 국민의힘 경선 예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누가 뛰고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죠? 그래픽 주세요. 이렇게 지금 6명이 경선을 뛰고 있고 주호영, 이진숙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단독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가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1대1이 될 것인가 1대4가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누가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서울시장보다 더 관심을 받는 지역이 여기가 됐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대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 아플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해 이런 자신감이 좀 내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선거는 아직 60일 남았습니다.